외국인 선수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수들이 마운드에서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원래 이제 원투펀치로 데려왔던 선수들이니까 기대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올 시즌은 유난히 외국인 투수들이 잘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이제 돌려 하면 토종 선수들, 이제 국내 선수들, 특히 투수들은 상당히 좀 위태위태하다. 잘하는 선수들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외국인 선수들이 국내 선수들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또 잘해왔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998년 외국인 선수 제도를 처음에 시행했을 때부터도 좀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잘하니까 돈 좀 많이 주고 데려왔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용병. 요즘에는 외국인 선수라고 이렇게 예, 용병. 예. 용병이 이제 고용한 군인이라는 뜻이지만 그 속내는 좀 충성심은 좀 떨어져도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순수 기술력, 이른바 이제 기술자, 이 부분은 좀 인정을 한 그런 단어일 수도 있고, 지금 외국인 타자는 이제 한 명이지만 외국인 투수는 2명씩이잖아요. 그렇죠. 뭐 SK는 지금 외국인 타자 뭐 어쩔 수 없이 2명 쓰고 있습니다만 원투펀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투수 부문 최상위권을 다 그냥 석권하고 있어요. 외국인 투수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김광현 선수, 양현종 선수로 이렇게 토종 에이스가 그나마 좀 축이라도 만들고 있었는데, 올해는 김광현 선수가 자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했고, 또 양현종 선수도 조금 아쉬운 활약을 보이고 있고, 전통의 에이스들이 부침을 겪자 완전히 지금 밸런스 자체가 붕괴가 됐습니다. 전반기에 폭풍 같은 활약을 펼쳤던 NC 다이노스, 구창모 선수까지 전완근 미세골절로 지금 7주 넘게 공백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같은 양상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뭐 이 와중에 버티고 있는 토종 투수들도 한번 있겠거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찾아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수들 지금 이거 뭐 생각보다 그렇죠. 다인데? 예, 지금 뭐 지표들을 보시면은 일단 지금 외국인 선수들이 전부 다 상위권에 포진이 돼 있고요. 뭐 평균 자책점 1위는 지금 2.16을 기록하고 있는 뭐 키우미오로즈 요키시 선수가 있고요. 다승에서는 NC 다이노스 루친스키 선수가 14승으로 단독 1위고요. 승률에서도 두산 알칸타라 선수가 13승 2패, 8할 6푼 7리. 그러니까 10번 나오면 8번 이긴다는 얘기죠. 예, 뭐 지금 1위를 하고 있고, 탈삼진에서는 롯데 스트레일리 선수가 147개, 그 다음에 이닝 소화수에서도 데스파이네 선수, KT 위즈의 데스파이네 선수가 161이닝을 던졌어요, 벌써. 그 다음에 퀄리티 스타트, 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던지는 퀄리티 스타트에서는 또 두산 알칸타라 선수가 20번을 했고요. 이닝당 출루효율 WHIP라고 부르는 지표에서도 요키시 선수가 1.00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선발로 뛰다 보니까 이제 뭐 홀드라든가 이제 그 세이브, 불펜 투수들의 영역에서는 이제 국내 선수들이 여기서는 조금 이제 1위에 올라 있는 모습인데, 이제 왜냐하면 예. 뭐 외국인하고는 경쟁을 안 하니까. 그렇죠. 예. 홀드 부분에서는 이제 키움의 이영준 선수가 25개로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부분에서도 조상우 선수가 26세이브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경쟁의 영역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좀 국내 선수, 외국인 선수가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 이닝을 채운 평균 자책점 순위를 보니까 좀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지금 톱5 안에는 국내 선수가 없고요. 전부 다 외국인 선수가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뭐 요키시, 브룩스, 알칸타라, 스트레일리, 루친스키 이렇게 돼 있고요. 톱10에도 딱 국내 선수가 2명이 있는데요. 문승원 선수, SK 와이번스 문승원 선수가 8위, 그 다음에 임창규 선수가 9위 이렇게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명의 선수들은 전부 다 외국인 선수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냥 쭉 보시면 또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 이거 뭐 외국인 선수들 뭐 그냥 웬만하면 다 외국인 선수들이 쫙 차지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각 팀마다 사실 이제 이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딱 보시면 진짜 중요하구나. 외국인 농사가 보통 농사가 아니구나. 외국인 투수 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2019년부터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할 때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9월에 KBO 이사회에서 외국인 선수 첫해 연봉을, 그렇죠. 첫해 몸값 전체, 연봉 플러스 이적료까지 다 $1,000,000 안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제안이 나올 때만 해도 국내에 이제 들어오는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이 선수들의 기량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어요. 그렇죠. $1,000,000, 이 총액을 $1,000,000로 제한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 2018 시즌까지 들어온 선수들이 총에 100만 달러 이렇게 맞춰서 온 선수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더 많이 주고도 데려올 수도 있었고. 빅리그에서 커리어를 쌓았던 선수들이 냉정하게 평가가 되는 이 KBO 리그에 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 총액 100만 달러 안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물론 원래 기량은 100만 달러 이하인데 마이너리그 가면 그 선수들이 맥시멈 받아봐야 30만, 40만 달러 받는 선수들이지만 국내의 여러 팀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몸값이 그냥 올라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 결과를 놓고 보니까 2년 동안 2019년, 2020년을 딱 보니까 그 정도 돈 받고 들어온 선수들도 자 날고 기더라. 여전히 국내 투수들보다는 한 수 위로 봐야 되는 것이 맞고 구속이 일단 기준이 외국인 투수들은 150이 기준입니다. 그렇죠. 150을 다 그냥 넘나듭니다. 국내 투수들은 기준이 145 이상 던지면 빠른 공이다. 뭐 사실 한 143 정도만 던져도 직구구이 나쁘지 않다 소리가 나와요. 예. 변화구 구사 능력 뭐 국내 선수들보다 낮은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고 국내 투수들과의 차이도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제구라든지 경기 운영 능력에서 국내 선수들이 또 우위를 보이는 측면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이 같은 부분은 물론 A급 선수들의 해외 유출이 영향이 없지 않다. 해봐야 이제 유현진, 김광현 선수 정도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아마야구의 저변 참 허약하고 올라오는 선수들의 풀이 약하다. 이게 드러난 부분이 맞습니다. 외국인 선수는 그 영입은 사실 이제 복권을 긁어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각 팀의 스카우트 팀의 역량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요. 있죠. 네. 데려오는 선수의 풀이라든지 영입 후보 리스트는 거의 각 팀마다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10개 구단이 보는 외국인 선수들의 목록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그 방금 얘기하신 그 역량의 차이라는 거는 그 100명의 선수가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좋은 2명의 선수를 갖다가 어떻게 평가를 해서 뽑아내느냐 뭐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와서 활약하는 부분은 이 소속팀, 이 팀의 수비 능력, 또 타자들과의 궁합, 뭐 구장이라든지 또 팀마다 외국인 선수, 특히 이제 투수들을 좀 다루는 능력치, 그러니까 이 투수들하고 약간 밀당, 그죠? 또 대우를 잘해주는 부분들, 그렇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들, 조금 흔들렸을 때 심리적으로 어떻게 이 선수를 치유할 것인가 이런 부분 노하우가 각 팀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예. 하지만 여러 팀들이 다 외국인은 역시 잘 뽑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지금은 우리 선수가 최악이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럼요. 예.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은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라는 미지수 다 미지수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다 미지수인데 희한하게 말입니다. 못 뽑는 팀은 계속 못 뽑아요. 물론 올해 삼성 같은 경우는 북해현 선수 하나 건졌죠. 예, 건졌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수년간 힘들었어요. 근데 키움 같은 경우는 뭐 요키시 선수 작년에도 잘해주고 올해도 잘해주고 브리검 선수 뭐 3, 4년 계속 잘해주다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주로 이제 키움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이런 팀들은 잘 뽑아왔던 팀입니다. NC도 외국인 투수 덕을 좀 봤던 팀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뭐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스폴트 체드벨 선수가 잘해줬습니다만 올해도 상당히 힘들고 그러니까 각 팀마다 능력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들 생각은 자, 우리는 내년은 금방 달라질 수 있어. 잘만 뽑으면 최고야. 자, 이 미지수 변수 걷어내면 국내 투수들의 능력 차이가 실제 팀 전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사실 좀 이 팀 수가 늘어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19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이제 신생팀들이 많이 창단이 되면서 리그 규모가 커지고 이제 선수들도 이제 수급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좀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제 KBO 리그랑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게 이제 경기의 질 문제를 거론했는데 조금 결이 달랐던 게 메이저리그에서는 이게 재미없는 야구가 되는 게 득점이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그 부분이 그 투수력은 어느 정도 이제 뭐 비슷비슷하다 이제 그런 판단을 했는데 이제 쓸만한 타자들은 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타자들이 뿔뿔이 다른 팀으로 흩어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리그 득점력 자체가 약화가 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때 당시 나온 조치들이 이제 스트라이크 존 확대라든가 이제 이런 조치들을 했었거든요. 긴급 조치를 많이 했었죠. 그때는 투급 타자가 더 심각해졌어요. 쓸만한 타자들의 몸값이 정말 많이 올라갔고 KBO 리그는 우리 좀 반대잖아요. 그렇죠. 수년째 타구 투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스트라이크 존 등을 손을 봤잖아요. 여러 번 봤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지난해는 그냥 안 돼 이제 공인구의 반발력을 그냥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홈런이 그냥
다운됐죠. 그런데 올해 타자들이 올 시즌 준비하면서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이 공인구를 어떻게든 공략을 하겠다 그러면서 히팅 포인트를 갖다가 뭐 앞에 둔다든가 그렇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을 했는데 뭐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시즌 초반부터 홈런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좀 다시 올해는 다시 홈런 수가 좀 늘어나고 투수난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고 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이제 국내 투수들 한번 봤어요. 그래도 좀 활약하고 있는 국내 투수들 평균 자책점 순위 쭉 이제 보니까 뭐 문승원, 임창규, 김민우, 박세웅, 장시환, 양현종, 박종훈, 유이관, 이영하, 한현희 이 순위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이점대가 없죠. 지금 부창호 선수 같은 경우는 1.55인데 평균 자책점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그 규정 인형 못 채웠죠. 규정 인형이 이제 원래 채우고 있었지만 계속 그냥 경기 수는 늘어나고 못 던지니까 자 규정 인형이 밖을 나갔는데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규정 이닝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남은 등판 수나 이닝 수를 고려해보면 규정 이닝을 채우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선수들의 평균 자책점을 보면 3.96이 문성원 선수, 임창규 선수 3.96이 가장 좋은데 아쉽죠. 그렇죠. 예, 규정 이닝을 채웠다면 이 수치가 국내 선수들 최고 수치다 하면 조금 아쉽습니다. 3점대 후반, 극 후반이지 않습니까? 4점에 가까우니까 조금 아쉽죠. 하지만 이마저도 어디냐? 이 정도만 해줘도 최고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뭐 이 평균 자책점 수치만 보면은 좀 국내 투수들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중에서도 발전된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지금 국내 선수 중에 평균 자책점 1위를 하고 있는 SK 와이번스 문승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저 같은 경우에 냉정하게 표현하면 이 문승원 선수가 없었다면 과연 SK 마운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겠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잘해주고 있거든요. 뭐 통산 평균 자책점이 4.73인데 올해는 3점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올 시즌에 좋아진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 올 시즌에 뭐 다성 부분에서도 뭐 고전하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LG 트윈스의 임창규 선수 같은 경우에도 통산 평균 자책점이 4점대 후반이었거든요. 이제 뭐 늘 미완의 대기다,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투수인데 이 임창규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평균 자책점이 3점대로 들어오면서 이 LG 트윈스 마운드에 어떻게 보면은 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선수가 김민우 선수인데요. 김민우 선수도 정말 기회를 많이 준 케이스거든요. 3년 내내 이렇게 선발 기회를 주면서 어떻게든 좀 선발로 키워보는 투수 역할을 맡아왔었는데 올 시즌에 일단 100이닝 돌파를 했죠. 100이닝 돌파를 하면서 평균 자책점도 4점대로 진입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올 시즌에 뭐 수비랑 방망이가 좀 뒷받침이 됐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나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나 팬들이 그나마 보고 참 막 든든하다 하는 선수들은 또 김민우 선수 잘해주고 있고 또 장시환 선수 와서 그렇죠. 또 사실 진짜 잘 버텨주는 겁니다. 다음에 저 불펜에 뭐 정우람 선수야 당연히 뭐 당연한 선수니까 잘 해줘야 되는 선수고 또 이제 뭐 신인왕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강재민 선수. 예, 강재민 선수 앞선 영상에서 신인왕 후보 다루면서 제가 강재민 선수 그냥 자막 한 줄 넣고 그냥 대충 쌩 깠다고 저 엄청 야단맞고 사실은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급하게 또 그 다음날 우리 하나단의 김영록 기자가 강재민 선수가 신인 후보 중에서 WAR이 굉장히 높다. 그런 기사도 쓰기도 했는데 참 네. 사실 죄송합니다. 좀 발전된 선수들 얘기를 죄송합니다. 돌아와 보면은 뭐 또 롯데자이언츠에 보면은 안경 에이스 박세웅 선수 뭐 참 이 안경 에이스라는 수식어에 박세웅 선수가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노력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박세웅 선수한테 그 수식어가 붙는 게 사실은 2017년에 마지막 포스트 시즌 올라갔을 때 12승을 하면서 그 생긴 잔상이 좀 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박세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말에 팔꿈치 뼈 조각 수술을 하고 나서 지난해 6월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좀 제구라든가 컨트롤을 좀 이렇게 다잡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몸을 다져왔는데 올 시즌은 7승 7패, 평균 자책점 4.45, 111이닝을 던졌는데 사실 뭐 이 박세웅 선수를 롯데에서는 국내 에이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스탯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그렇지만은 박세웅 선수 올 시즌에 이렇게 던지는 모습들을 보면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초반에 굉장히 안 좋다가 또 무너질 수도 있는 타이밍에 본인이 또 그걸 극복해서 올라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롯데 마운드가 5강 경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박세웅 선수가
외국인 투수 2명과 더불어서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장시환 선수 한번 볼게요. 네. 110이닝을 던졌어요. 많이 던졌죠. 그렇죠. 예. 근데 평균 자책점이 4.50입니다. 국내 선수들 보면 지금 국내 선수 탑 5 안에 듭니다. 한 대 3승 11패. 이건 누구 잘못일까? 이상하게 본인이 있을 때 팀이 이긴다. 승률이 높다. 이것도 사실 투수한테는 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템포가 빠르니까 수비가 뭐 집중력을 발휘하고 해서 이 선수가 올라갔을 때 팀이 많이 이긴다. 플러스 됩니다. 근데 장시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솔직하게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세계 최다 이닝 아마 뭐 유력합니다. 돌파할 거고. 하나는 김민우 그리고 장시환 두 국내 선발진 11을 해주고 있는 것이 맞고 스폴드 선수 자 6승 13패 평균 자책점 5.45 지난해에 대해서 상당히 부진하고 최대별 선수는 아주 뭐 2승 8패 5.96 낭패 수준이에요. 하나 성적 부진에 지대한 영향을 이 두 외국인 투수가 미쳤고 제가 체크를 좀 해보니까 하나는 내년에 뭐 최대별 선수의 방출은 뭐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사실 올해도 보내야 됐는데 새로 이제 선수 데려오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썼던 것이고 몸도 늦게 풀려가지고 불펜으로 던질 수도 없어서 그리고 스폴드 선수도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뭐 타자 같은 경우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교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제 선수도 수비 뒷받침이 되고 공격이 더 잘해줬다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이 두 선수도 나았겠지만은 근데 스폴드 선수도요 직구 평균 구속이 지난해 144.7에서 올해는 142.7입니다. 2kg 떨어지고 평균 구속 2kg 차이가 상당하고 구위가 다운된 것은 분명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서포드 선수랑 최대배 선수가 원투펀치 역할을 못 해주는 가운데 김민우 선수와 장시환 선수가 이만큼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조금 더 한화가 올해 물론 뭐 만족스러운 시즌은 아닙니다만은 뭐 미래를 봤을 때는 그래도 한화가 어느 정도 소득은 이 장시환 선수와 김민우 선수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양현종, 박종훈, 유희관, 이영하, 한인희 선수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시즌입니다. 양현종 그렇죠. 선수는 물론 뭐 8월 이후에 훨씬 좋은 모습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에이스의 이름값에 비하면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 시즌인 건 분명하고 자 국내 선수들 다승 순위를 한번 보니까요 10승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소형준 고졸 신인 투수가 지금 다승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신인왕 네. 영순이가 다승 1위 자 이건 뭐 나머지 선수들이 더 분발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이게 뭐 소형준 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또 나머지 선수들이 더 분발을 했었어야 되죠.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소형준 선수가 어떻게 보면 고졸 신인인데 정말 대단한 거죠. 이렇게 또 소형준 선수도 사실 초반에 좀 기복이 있었거든요. 4승 1패를 하다가 맞아, 연패를 하고 이제 거의 무너지는 타이밍이었는데 KT 이제 이강철 감독이 그래 한번 쉬어라, 한번 쉬고 재정비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휴식 기간을 보유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몰아치면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 이 몰아친다는 부분이 보통 이제 A급 선수하고 B급 선수를 나누는 기준이 어떤 거냐면 A급 선수들은 한번 감을 잡으면 타자들도 그렇고 투수도 마찬가지인데 꽤 오래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B급 선수들은 좋을 때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오래 지속이 안 되고 막 그냥 부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A급 선수들 한번 감을 잡으면 그게 꽤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도 있고. 자, 이 다승 2위가 9승이 하나, 둘, 셋, 4명이 있는데요. 최원준, 인창규, 구창모, 양현종 선수 다 9승인데 이 중에서 제일 다이내믹한 선수는 사실 이제 최원준 선수가 그렇죠. 맞아요. 임창규, 구창모,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 국내 에이스라고 불리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원준 선수는 사실 두산에서도 좀 놀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대체 선발로 들어와서 선발 10경기를 나왔는데 7승을 했습니다. 7승을 했고 뭐 이용찬이 사실 뭐 팔꿈치 수술로 이탈을 하고 플렉센도 뭐 이탈하고 사실 두산은 올 시즌에 이렇게 부상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이 최원준 선수마저 없었다면은 과연 두산이 지금처럼 상위권에서 또 이렇게 또 미라클 두산을 꿈꾸고 있었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나마 두산이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이래서 화수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내 선수 퀄리티 스타트 톱 10을 한번 보면요. 문승원, 구창모, 구창모 선수 아직도 이게 두 달, 그러니까 7주 넘게 빠져 있어도, 그래도 12개다. 문승원 선수 12개, 또 양현종 11개,
쭉 있습니다. 쭉 있고 노경은 선수 8개나 했네요. 잘했네요. 네. 근데 보면 확실히 개인적으로 이제 문승원 선수 경고함 그렇죠. 대단하다. 예. 네. 장시현 선수도 사실 이제 처음 트레이드 때 아주 뭐 걱정했잖아요. 만 33세 아유 너무 나이가 많고 막 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장시현 선수 보면서 놀랐던 게 장시현 선수가 작년까지 롯데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선발 전환을 한 것도 작년에 롯데였고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장시현 선수 최대 약점이 타수는 한 바퀴 돌면 그러니까 4회 정도에 들어갔을 때 급격하게 공 개수가 많아지고 흔들리면서 5회 이전에 내려오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잘 던지는 날도 많았지만 그 한 타수는 돈 이후의 승부가 굉장히 어렵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좀 선발로서 이제 풀어야 될 과제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퀄리티 스타트는 선발 투수라고 타이틀을 달 수 있는 지표잖아요. 근데 이거를 10개나 했다라는 거는 장시현 선수가 올해 좀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해줬는지 뭐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팀에는 같습니다. 굉장한 보탬이 되고 네. 있다. 자, 구창모 선수 부상만 아니었다면 과연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됐을까? 아쉽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양현종은 양현종이다. 아유, 자, 유희관도 유희관이다. 유희관 선수 뭐 이야기가 여러 있지만 그는 뭐 프로 10시즌째 95승을 거둔 선수고 관록은 무시를 못한다. 어떻게든 그래도 뭐 버티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외국인이 득세하고 있다. 자, 국내 우리 선수들, 국내 투수들, 자, 토종 투수들의 또 선전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